압어깨 나갈게요. 그러니까 압어깨에 대한 이론 잠깐만 설명하자면 압어깨는 어떨 때 보통 풀어야 돼요? 어떤 증상일 때 풀어요? 압어깨를 풀어야 되는 증상? 자, 일단은 1번이 뭐예요? 이제 어떤 어깨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집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로 하려고 그럴 때마다 힘이 안 줘가지고 아프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요 각도 이상이 뭐가 안 될 때, 그리고 쉽게는 이렇게 오십견으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오십견일 때 다 어깨가 유착되고 이 굳어서 생긴 병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깨가 요거밖에 안 올라가고 뭐 열중샷이 안 돼갖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가 문제예요? 어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유는 이게 봐요. 이게 어깨는 요렇게도 굳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유착하듯이 굳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견갑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아,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거를 견갑이 붙어 있으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엎드려만 있어도 이미 견갑이 붙어 있거든요, 이 어깨가.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막 푼다고 풀어요? 견갑을 풀어요, 거꾸로. 근데 견갑을 1년 내내 풀어봐도 이 증상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므라져 있는 증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풀어봐야 그때뿐이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인이 뭐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된 거니까 얘가 붙어서 생긴 2차적인 곳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만 이렇게 풀어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절로 없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나았고 거의 95% 나았을 때 그때 얘랑 같이 풀어주면 되는 곳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초반에는 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마사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어깨는 자 이렇게 유착도 되지만 이렇게 말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뜨는 거예요. 자꾸 여기의 모양의 뭔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 뭔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방향성 자체가 애초에 맞지가 않다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놔두고 자꾸 핵심을 놔두고 빙빙 돌아다니는 꼴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수기에는 인생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수기의 길에 결국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눈을 뜨면 거기서 다른 그 인생의 길도 보이는데 그 뭔가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자꾸 빙빙 돌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똑같아요. 몸이 그래요. 몸이 자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꾸 빙빙 돌고 있어. 주변을 왜?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 이해가 됐어요? 예. 나는 하나만 이 문제가 될 때까지 얘만 집중적으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얘만 집중 공략인 거예요. 저는 다른 데 손도 안 돼. 손도 안 된다고. 이게 뭐 이거밖에 안 되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 이게 먼저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쳐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나왔거든.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때부터 또 다른 거야? 아니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자, 원장님 말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되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디 풀어야 돼요? 어디 풀어? 똑같아. 나는 아홉개 풀던데 푸세요라고 얘기를 해. 깊이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좀 더 위에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좀 더 안쪽에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풀린 거예요. 요 움직이는 근육까지. 그러니까 근육은 층으로 돼 있지 근육은 단면이 아니에요. 가고 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 층 중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먼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같은 자리를 계속 풀다 보면 더 안쪽의 근육이 이제 공략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요것만 넘어가면, 여기 15도만 딱 넘어가면 얘는 이제 어깨가 아니거든요. 얘는 어깨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될 거고요. 여기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이거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결국 열중적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 근육을 더 풀으시라고요. 더 안쪽까지 계속적으로 풀다 보면 된다고요. 된다고요. 같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게 다 해결됐을 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근육들을 같이 풀어내면 좋은 거지. 이게 해결도 안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건드려 봐야 의미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깊이 있게 거기를 좀 뭐라 그래, 집착을 하듯이 풀어내느냐, 거기를 얼마나 핵심으로 계속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병을 낫게 하는 핵심이다. 자꾸 쓸데없는 데를 자꾸 건드려 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랑 연관되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엘보예요. 엘보. 그럼 여기는 엘보 손목까지를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움직임 말고, 이런 움직임 말고도, 자, 여기로 인해서 엘보가 아플 수 있어요. 여기로 인해서 손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사지사들이 정말 많이 겪는 병 중에 하나인데,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척부를 쓰면서 어깨가 자꾸 무너지면서 이렇게 척부를 쓰다 보면, 나는 분명히 척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럼 손목이 아플 때 손목을 열심히 막 만지작 막 여기도 풀고 막 푸른다 해서 손목이 좋아지나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염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근데 그때 어깨의 여기,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디딜 때마다 아파요라고 할 때도 어디를 푸느냐? 자, 여기 집중하세요. 예. 손목이 아프다고 할 때도, 이렇게 디딜 때 아프다고 할 때도 어깨, 그 다음에 엘보 같이 푸시면 돼요. 어깨 엘보만 풀면 이렇게 갑자기 딛지도 이렇게 힘도 못 주는 사람도 풀고 나면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다. 손목 자체를 만질 필요는 없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거꾸로, 자, 손목일 때는 어깨를 풀고 엘보를 같이 푼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엘보가 아플 때는 어깨, 엘보를 푸는 거예요. 자,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엘보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보는 자꾸 같이 풀어요? 자, 관절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앞어깨 관절이요. 자, 말린다라는 거 요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이 엘보 근육 보세요. 엘보가 앞어깨 이렇게 가면 같이 이렇게 돌아요. 얘도 이렇게 돌아요. 반대로 돌아요. 얘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일직선의 중력을 받기 위해서 반대 쪽에 그 바로 연결되는 관절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밖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일직선을 쓸 수 있거든. 어찌됐건. 이해됐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깨를 한 50%까지는 어깨만 집중하다가 어깨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여기서 진전이 되게 늦게 되거든요. 초반은 진전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근데 나중에 중간쯤 가서 되게 더디게 안 나서요. 그때도 마찬가지. 자,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해야 돼? 어깨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안쪽에 쌓여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뿌개는 과정에서 그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가요. 똑같은 느낌이 계속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풀고 나면 어느 순간 한 고리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얘가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얘가 협착이 되고 말린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얘를 열어주려면
여기 엘보, 여기 벌어진 얘도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라도 풀어준다면 얘가 같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간절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요 한쪽이 이렇게 돌리면 한쪽은 이렇게 돌아요. 반대쪽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입니다. 반대쪽.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자 어깨가 잘 낫지 50% 정도 진행됐을 때는 어디를 같이 풀어주면 좋다고? 엘보. 자 여기도 풀면서 엘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깨를 풀면 어깨도 훨씬 덜 아파요. 실제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어깨를 손만 대도 아프던 사람이 자 엘보를 풀어주고 나서 다시 손 잡으면 그 정도는 처음에 내가 눌렀던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의 근육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깨를 풀어감에 있어서 엘보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도 어깨랑 엘보, 엘보가 아파도 어깨랑 엘보, 손목이 아파도 어깨랑 엘보. 이해되셨나요? 네. 같이 가셔야지 좋다. 됐어요? 네. 그러면 어깨는 어깨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엘보가 아플 때도 손목이 아플 때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게 심하면 어깨 염증이 이제 유착하고 굳은 거하고요. 여기서 이제 염증까지 발생이 된다면 어떤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유착과 이런 게 없는데 손상, 어깨 손상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여기에 염증이 났을 때 어떤 증상이 올 수 있을까요? 손에 저림이 올 수 있어요. 여기로 절절절절절절절 하는 저림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저림은 손으로 저릴 수 있는 요소는 뭐 있을까요? 자, 어깨하고요, 목 디스크로 인한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이 저리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른 부분을 또 물어보면서 이게 어깨인지 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1차적으로는 자, 좀 더 목에 문제가 크게 없는데 저림이 있어? 그러면 어깨일 확률은 되게 높다예요. 또는 얘기 들어다 보면 내가 이게 어느 때부터 그랬냐라고 했는데 뭔가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저기 물건을 꺼내다가 뭔가 뜨끔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손이 저려요 라고 하면 어딜까요? 어깨죠. 그러면 무조건 어깨겠죠.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현장에서는 손이 저려요?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어떻게 뭐가 뭐 자꾸 궁금을 갖고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 거지. 그 당사자한테. 왜? 그 당사자가 제일 잘하니까. 맞죠? 네. 그래서 어깨에는 저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쉽게는 이런 것도 있을 때 이 어깨에는 상당한 많은 근육이 지나다녀요. 여기를. 그리고 때문에 얘가 별 희한한 데에 다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이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요. 목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여기가 탁탁 걸리는 거. 근데 여기로 해도 여기가 같은 곳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쪽은 요거밖에 안 되고 이쪽은 되는데 좀 되는데 여기가 여전히 걸려. 자, 목이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걸리고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은 목을 먼저 풀잖아요. 아니요? 나는 어깨를 먼저 풀어요. 어깨 풀고 돼요. 그러면 이건 어깨예요. 어깨 담입니다. 그러니까 목담이 아니고요. 어깨 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용을 해요. 얘 어깨 담은 이해되셨어요? 네. 목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여기가 막 뭔가 쉬시고 아파요. 이러면 먼저 뭐부터 해보라고? 어깨. 앞어깨. 1번이 앞어깨예요. 근데 앞어깨를 살살살살살살 풀고 이렇게 돼요? 이건 아니잖아. 그쵸?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만져놓고 아닌가?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신념이거든요.
내가 여기를 풀어서 이게 분명히 낫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신념이 없는 거지.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 그게 선생님들하고 다 차이야. 이해됐어요? 예. 난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 있게 하거든. 완전. 근데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 조금 하다가 그대로인데요? 이러면 거기서 벌써 스스로가 어떻게? 이거 뭐라 그래? 위축돼. 그래요. 아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위축돼. 예. 이해됐어요? 예. 위축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다시 엎드려서 어디에? 목이랑 막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멘붕 오지. 이제 멤버. 멘붕 오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순서예요. 앞으로 미래를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이건 아버게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거를 직접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실제 목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감이 올 수 있잖아. 어깨 해봐. 나한테 배운 거. 그래서 오늘 해고, 내일 해고, 내일 모레 해봐. 그리고 나서 항상 이걸 어깨를 하고 나면 뭐를 해줘야 돼? 아이스 찜질을 같이 해줘봐. 그리고 나서 좋아졌어? 그 스스로들도 확신인가 신념이 생길 거 아니야. 비록 남을 내가 만져서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한테는 확신과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고 해도 대단한 거지. 그럼 그 자리를 공부는 할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해보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직접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자, 얘는 목담에 작용한다 그랬죠? 엊그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저는 여기가 이렇게 쿡쿡쿡쿡 쉬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호흡을 할 때 크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마셔도 아무 이상 없어야 되잖아. 근데 호흡을 절반만 해도 여기가 뜨끔 걸려요. 뜨끔 걸려요. 요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걸리는데 그쪽에 어깨가 그러면 뭐 뻐근이라도 하냐? 뻐근도 안 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 호흡할 때마다 여기가 막 뜨끔뜨끔 하거든. 그리고 호흡을 깊게 못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옆으로 돌아눕는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조금 불편하거든요. 몸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옆으로 돌아눕는 이상이 있어? 그럼 골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죠? 네. 근데 아버게. 근데 아버게가 그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호흡 관련된 걸로 여기가 뜨끔거린다든가 뭐 호흡이 깊게 할 때마다 뭐 여기가 아프다든가 뭐 여긴 피질 못하겠다든가 요런 증상들. 자, 어디? 아버게 해보세요. 아버게. 이해되셨나요? 네. 아버게가 호흡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아버게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나요? 네. 또는 쉽게는 어깨가 결리는데 여기 자, 요 부분 요 견갑의 밑에인데 여기 날개축이 있는데 여기 여기가 뭔가 결리는 것처럼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결리는 느낌이 났을 때 아버게. 이거 아버게입니다. 아버게가 자 아버게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자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아버게에 부담이 왔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버게입니다. 이렇게 아버게는요 다양한 증상에 쓰여요. 자 두통도요. 두통 그러면 거의 90% 후두골 맞거든요. 근데 10%의 아버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인데 원래 두통의 증상은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반쪽이 먼저 쑤시듯이 아프다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는 증상이잖아. 근데 여기 옆에 있는 데가 쉬시면서 이쪽으로 쉬시면서 여기로 치는 두통이 있어요. 요 두통이 아버게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좀 틀려요. 그 두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두고를 열심히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통 증세 조금의 개선도 없어? 아버게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자꾸 뭔가 여기 쪽이 자꾸 치고 아파요 라고 하는 거. 자, 아버게입니다. 이런 증상은 이해되셨나요? 네. 아버게는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 자세 때문에 그래요. 팔도 많이 쓰는 데다가 이제 막 이런 마우스 컴퓨터도 많이 하는 데다가 핸드폰 요때도 보세요. 어깨 보세요. 이렇게 되고 거기에 뿐 또 뭐 자는 자세가 일단 바로 자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옆으로 자죠. 옆으로 자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요. 문제는 옆으로 잘 때 내 이 체중들을 다 어쩔 거야. 내 몸의 체중을 얘가 요만큼이 견디고 있는 건데 얘가 안 망가지겠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수 없는 나날들을 한쪽으로만 자잖아. 오른쪽, 누군가는 오른쪽으로만 자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왼쪽으로 자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어떻게 주구장창 자죠. 자다가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다 그쪽으로만 주구장창 자죠. 네. 그죠?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아버게에 영향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게는 요즘에 현대인들한테 정말 많이 근육 손상으로 오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어떤 근육 아버게에 대한 설명. 또 뭐 질문할 사항? 자고 일어났는데요. 여기 갈비뼈니 내가 이렇게 돌리면 아프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버게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고 일어났는데 그랬어? 그럼 거의 아버게형이 높아요. 옆으로 자면서 결린 거예요. 아니 아니고 손이 이렇게 뻣뻣하거나 그런 경우는 손 뻣뻣한 것도 아버게 엘보예요. 특히 근데 그때는 치중을 엘보에 두는 거예요. 손이 뻣뻣해지는 경우에 초창기는 엘보에 많이 치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게는 조금, 그러니까 8대2 정도의 배분으로 가는 거죠. 푼다면. 젖힐 때와 숙일 때 아픈 것도 젖힐 때, 숙일 때 아프는 거는 목 후두골이에요. 네. 자, 후두골이 특히나 이 제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서 더 제치게 만들려면 후두골을 풀고 나면 이게 돼요. 후두골을. 됐죠? 또. 자, 아버게는요, 근육적으로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하던 요 경추 7번 밑에 여기 이렇게 근육이 심하게 굳은 사람들 이렇게 덮어 있죠? 예. 이것 또한 작용해요. 보세요. 아버게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덮었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낼 때도 아버게는 중요합니다. 엘보를 먼저 풀면 더 좋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네? 엘보를 먼저 풀면 아버지가 더 빨리 풀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상호 보완이고 중점이 어디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어깨가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면 어깨의 거의 초반엔 9대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한 어깨가 70% 80% 좋아졌을 때가 이제 어깨를 풀어내는 게 한 50%, 그 다음에 얘가 50%까지 가요. 엘보 푸는 거를 중점을 많이 둬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여기 근육도 풀어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게를 푸는데 여기 가슴 근육 부터 시작해서 쇄골 근육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 어떤 얘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왜 주변을 돌아다녀?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어떤 증상의 개선에 뭐 조금 일이라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께가 많이 안 좋아도요. 여기 뼈가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들죠. 뼈도 아프고요. 요 뼈 자체가 막 욱신욱신도 하고요. 시리시리고 네. 이게 심하게 아버께가 아프신 분들은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여기가 욱신욱신 아파요. 그리고 피부까지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아버께로 인해서 신경 쪽으로 이제 근육이 뭉쳐 있고 그러면서 신경에 영향을 주면은 이게 피부가 이렇게 쓸기만 해도 아픈 경우가 있어요. 애려요. 피부 자체가 애리다고요. 자, 염증의 일환이에요. 다 어디 풀어야 돼요? 아버께예요.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팔을 하도 많이 쓰니까 저도 팔을 하도 많이 쓰니까 피부 여기까지가 이제 애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준 요걸로 3일 만에 다 풀었어요. 이 수건 물고 풀었어요. 아파가. 수건 입에 물고 그때 막 지dig인 거지 나도. 그래서 내 어깨 내가 풀었어요. 네. 이게 목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아버께 풀어도 돼요? 관계없어요. 좋죠 오히려. 좋아요. 전혀 목 디스크 수술하고 아버께는 관계가 없으니까. 애초에 관계가 없는데 서로 반응을 하는 거에선 좋다고. 그래서 전혀 관계 없다. 아버께를 풀어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잘만 잡아서 푼다면.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잘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괜히 쓸데없이 여기 쇄골 있는 데를 눌러갖고 여기가 신경 지나가거든요. 여기 세게 눌렀다든가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순간 이 사람이 봐요. 여기를 세게 확 누르면서 얘가 원래도 안 좋았던 게 여기가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이러고 움치는 거야. 그러면 더 아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용만 있을 뿐이야. 좋은 작용은 있을 수 없다예요. 또는 아버께의 경계선은요, 여기 쇄골이 끝나는 여기까지 이 뼈 기준이거든요. 요 뼈 기준이에요. 그 요 뼈 기준으로 바깥쪽이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살이 있다 보니까 요 뼈를 기준으로 살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순간 아차만 잘못하면 누를 때 어떤 실수를 범해요? 일로 오죠. 일로 넘어와서 여기를 누르게 되죠. 자, 이건 사고예요. 여기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여기를 잘못 누르게 되면 오히려 다음날 팔이 안 저렸던 사람이 팔이 저리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팔에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증상도 아예. 올 수 있게 되죠. 여기를 잘못 누르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증상은 그럼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때 많이 수근을 하는데 수근을 할 때 하다가 본인들이 힘준지도 모르고 잡아봐요. 각도 이렇게 잡았잖아. 힘준지도 모르고 땡긴 거예요. 이렇게 힘주다가 땡겼을 때 제일 많이 오는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수근할 때 절대 이렇게 땡기는 자꾸 이런 힘주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알고 거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동작부터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작이 올바라야 정확한 근육을 정확하게 누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초반에 잘 잡으면 뭐해? 본인이 힘있게 해서 이렇게 당겨놓고 엄한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기는 이미 버려진 수기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한들 수기가 버렸기 때문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풀어나가는 거의 핵심의 1번은 뭐냐면 정확한 수기예요.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공부예요. 그 다음이 느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요거까지가 이론적인 설명. 됐죠? 네.